네,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교재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일단 이 교재 나왔고요. 뭐 이따가 방금 바로 지금 나가진 않을 거고, 이 교재가 어제 나왔어. 어제 그 어젠가 제가 이제 제 건을 이제 제 사무실로 받기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토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막 오늘 그래 어제는 제가 이제 이 편집본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 공부를 좀 했고 제가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없을 거고 그래도 여기 학원 관계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책을 좀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내긴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책 내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훨씬 뭐 보기는 좋으세요. 근데 책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 일단은 요걸로 일단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사례랑 핵심 주제만 있습니다. 핵심 주제 과감하게 제꼈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뭐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리고 진짜 만약에 이 책은 이제 뭐 내가 오늘 이번에 동차다. 나는 그래서 이거만 보고 들어가겠다 하면은 이제 요걸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이거는 참고용이고 내 공부는 이걸 기본빵으로 하고 이걸로 가겠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적절히 섞는 게 제일 좋고요. 파란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까지는 조금 이 출판사를 잘 못 찾다 보니까 책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에 조금 파란색을 중점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근데 요거는 주제가 좀 몇 개 빠졌어요. 이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건 과감하게 제가 제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총 주제가 60개, 70개밖에 안 돼요. 그지? 우리 공부하는데 60개, 70개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지. 그죠? 그거는 좀 합시다. 그렇게 좀 하시고. 일기가 되면서 이제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뭐 보시면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시고 뭐 시험을 좀 주로 저는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 수험가에 들어와서 노동법을 하면서 느낀 건 시험을 되게 많이 봐야 된다라는 주의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되시고 괴롭히진 않습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부터 처음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카톡방을 좀 만들 거예요. 제가 이따가 뭐 다 번호 제 강의엑스 뒤에다가 이제 그냥 번호 그냥 받을 거거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오픈 카톡방은 아니고 저희 카톡방만 해서 일기죠. 일기 카톡방 해서 제가 아침 오전 9시에 정확하게 주제를 올려줄 겁니다. 주제는 요 책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몇 페이지를 올려주면 그날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작성한 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아셨죠? 작성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제가 보긴 볼 겁니다. 보긴 볼 거고 일주일치를 이렇게 보고 조금 이게 좀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 따로 코멘트를 달아드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첨삭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웬만하면 하루에 그거 하나는 해보겠다. 뭐 제가 뭐 3개를 써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25점짜리 하나 쓸 겁니다. 25점짜리 하나. 노무사 공부 2차 공부하면서 하루에 25점짜리 하나 안 쓰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싫다 하면은 쟤한테 번호 안 적어줘도 돼. 안 적어줘도 돼. 근데 이제 조금 강제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옥죄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하고 토요일은 일요일은 빼드릴게요. 근데 강의에서 자세히 보면 다음 주부터 뭐 일요일 날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는 빼드릴게. 왜? 일요일 날 세 문제를 써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 빼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여러분 8개를 써요. 8개. 8개면 괜찮아요. 8개면 일기 끝나면 몇 개요? 일기 끝나면 160개 쓰는 거예요. 썼던 문제 또 쓸 수도 있고 계속 쓰다 보면 노동법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연기 때 저희가 그래도 시험 문제 알려주고 썼지만 분명히 점점 좋아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시험은 자꾸 써봐야 좋아집니다. 나 이거 책을 읽고 내가 답안지 이렇게 딱 펜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써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쓰기 위해서 공부를 죽어라고 해서 쓰면 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제가 카톡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과목도 하나씩 정해요. 나 오늘 이거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는 뭐 인사 하나, 그다음에 행정 하나, 선택 과목 하나, 노동법 하나 이거 쓰겠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 돼. 그렇게 계속하면. 아셨죠? 근데 그걸 못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들이 카톡방에서 아침에 한번 날려주는 게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안 오면 제가 물어보긴 할 겁니다. 겐톡으로. 오늘 안 보내시나요? 이런 식으로. 돼요? 부담 갖지 마. 씹어도 돼. 내 카톡. 아셨죠? 근데 물어는 볼 거야. 왜냐하면 수업 들으러 왔고 공부하러 왔으면 여러분 얻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목표는 일기 때 이 빨간색 책 있죠? 거기 있는 주제를 다 써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기처럼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금 변형돼서 나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모의고사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75점.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절대 책을 펴서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책 덮고 시험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일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범위를 공부해서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려줄 겁니다. 6개 중에 3개가 나와요. 6개 중에 3개. 그럼 여러분은 6개를 암기해서 오면 돼요. 6개를 언제 하면 돼요? 6개 암기는 토요일 날 하면 돼요. 토요일 날. 그죠? 그러면 이 자식 말만 저렇게 쉽게 해야지. 가만히 돌려보니까 어때? 매일매일 노동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저 새끼 스케줄로는 못 쉬네. 수업 시간을 쉰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막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듣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수업 시간을 쉰다고만 하고 오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이유는 시험 문제, 특히 올해 시험에 이제 2교시가 굉장히 많은 논점이 나왔고 많은 논점을 압축해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답안지를 쓰는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이 수험생들이 안 본 부분에서 그냥 띡 하나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라고 160번을 썼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틱 그냥 딱 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떨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근데 올해는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부터는 절대 안 본 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본 게 나오는데 그 본 걸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게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면 모의고사 시험을 많이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제가 올해부터는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주제 위주로 좀 냈는데 모의고사에 하나의 주제 넣고 작은 논점씩을 하나씩 더 붙일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아니고 2문제이긴 해요. 근데 아주 작은 논점이기 때문에 그 작은 논점을 잘 끌어오는지, 그거는 응용인 거예요. 그거는 응용. 그래서 진도를 벗어나는 데서 내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배운 게 어디까지 나갈 건데 거기서 제가 6개의 주제를 찍어줄 겁니다. 6개의 주제를 찍어주면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논점 하나가 껴서 들어가긴 할 거예요. 문제 한 문제.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대신 3개의 노점에 다 벗어나는 주제가 아니고 아주 작게 한 5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나오는 건 노동법에서는 무조건 편차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출제자들이. 왜? 그게 편해요. 채점하기. 사람들이 다 죽는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속아내는 게 목표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쪽 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한 5, 6년 걸리겠죠. 박사를 따려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저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봤는데 취소하려고 했거든. 덜컥 합격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노동법을 공부하려고 한 거고 저는 이제 집단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집단법으로 이제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호흡할 거고 제가 뭐 학계에 대한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겠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강의 쪽에 저는 이제 노동법 쪽에 조금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저도 포기 안 해요. 저랑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야 이렇게 하고 뭐 중간중간에 뭐 제가 뭐 아는 척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얼굴을 읽히고 조금 아는 척하고 그러면 사람이 시험 볼 때도 시험 열심히 보게 되고 안 나오면 좀 이렇게 하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또 아는 척 했다고 아씨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잖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나와서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2분 정도만 잠깐 말씀드리면 동차생들하고 유예생들은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유예 그리고 유예 이상 뭐 헌동차는 거의 유예라고 보시면 돼요. 유예 이상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경쟁자들이 지금 동차생들은 아니에요. 동차생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예생들은 유예 이상인 분들의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요만큼만 있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되게 많을걸. 근데 만약에 내 경쟁자들은 이만큼이 아니고 만약에 궁금하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돼. 우르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다시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자고 그리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숨어 있는 분도 많고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인강생이 좀 계시더라고요. 카톡 질문은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직장인도 되게 많은 걸 제가 처음 알았어.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구나. 유예생 이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요 커리큘럼에 플러스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차생 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제가 지금 알려준 거, 그죠? 다음에 시험 볼 거, 그죠? 그것만 하면 되고 하루에 한 번 그거. 그러면 딱 1시간 정도 하는 거거든요. 25점짜리 한 문제 찍어서 그거 하는 거 괜찮아. 문제 여기 있는 거 빨간색 책에 사례랑 다 있잖아요. 사례 보고 내가 이거 그대로 암기해서 쓰겠다. 괜찮습니다. 주제를 공부해서 쓰는 게 베스트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주제를 주면 여러분이 파란색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요 빨간색 책에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앞에 내용이 있어.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혼자 그 문제를 써보는 게 제 목표예요. 원래는. 근데 동차생분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길 겁니다. 그러니까 동차생분들은 그냥 이 빨간색에 문제부터 보세요. 그냥 보고 해.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돼요.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머지는 1차 해야 돼. 1차 하세요. 1차 하십시오.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1차 떨어지면 다 벗고 여러분 40문제로 바뀌었잖아. 헉헉거릴 겁니다. 분명히 풀 때. 왜? 안 풀어봤기 때문에. 2시간이면 끝났던 시험을 여러분 이제
한 3시간 볼걸? 3시간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이 있어요. 그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시 문제면 이제 1차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공부를 찍어서 하는 게 됐어요. 왜? 25문제 나왔잖아. 그리고 공부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시험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는 그냥 60점만 넣으면 돼. 몇 개 찍어서 파트 찍어서 공부. 사진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출제가 2배가 됐거든. 동차생분들 잘 들어야 돼요. 2배가 됐죠. 그러면 다 나와. 이제 공부하는 것만큼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를 또 뭐 40점 40문제 다 맞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2개 정도만 맞으면 돼. 8문제 틀려도 된다고. 아셨죠? 32개 정도만 맞힐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되 2차를 아직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빼고 뭐 인사관리를 하면 인사관리 뭐 이렇게 하고 이 시간 빼고는 1차 공부하십시오. 1차 공부. 노동법은 솔직히 말하면 3월 달부터 그 객관식 문제집 갖다가 풀어도 돼. 왜? 익숙하거든. 근데 민법, 사회보험법 이건 제발 좀 해놓으세요. 안 해놓으면 외계어입니다. 안 해면 외계어예요. 지금 뭐 감이 없으실 수 있지만 뭐 하다 보면 1차 합격하신 분도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뭐 물어보세요. 외계어라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려 공부할 때.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돼. 뭐 물어볼 때, 저는 한 3개월만 했는데 그때 바로 알아봤더니 뭐 법대 나오고 이 자식 공부 겁나 많이 했어. 그런 사람들은 민법이 쉬워. 그런 사람들. 근데 농사 시험이 민법 1차 시험 난이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하지만 문제 수가 많겠지.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춥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점수 따기는 훨씬 좋아졌지만 60점을 넘기는 어려운 시험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거는 1차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유예생 이상이신 분들은 요 책을 여러 번 보세요. 요 책을 파란색 책을 여러 번 봐서 내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책을 보면서 연습도 해보고. 아셨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충분히 많이 볼 거고 문제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1기부터 여러분 나가는 문제는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셨다가 1기, 2기, 3기 거 최종 자료까지 4개 해서 따로 책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근데 그건 어차피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판 정리하고 공부하고 하면 안 벗어날 거예요. 올해는 제가 안 벗어나게끔 할 거니까 안 벗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다른 과목이 문제긴 한데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알 바 아니고 난 모르겠고. 네. 뭐 수험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셨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번호 제가 이따 뭐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그냥 카톡 남겨놓으면 됩니다. 뭐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핸드폰 2개야. 핸드폰 2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그 문자는 제가 영어폰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벽에 2, 3시에 내가 잠이 안 온다. 어우씨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큰일 났는데.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 제가 못 볼 수도 있잖아. 그죠? 다음날 근데 어쨌든 다음날 보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니까 편하게 인강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인강 듣는 분들도 미안해하지 말고 전화는 안 돼. 전화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몰라 제가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는 뭐 그렇고 뭐 이렇게 쭉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 우선 카톡방 그 과제 운영은 이따가 제가 뭐 이게 그냥 작은 종이로 하나 받을 테니까 거기다 써주시면 되고 인강생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강생 말고 이 실강생 위주로만 그걸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강생 위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어쨌든 대면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 알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 어쨌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가 진도를 좀 컴팩트하게 나가야 되니까 뭐 파란색 책 있으시면 파란색 책으로 하시고 보시면 파란색 책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저는 안 떨 줄 알았는데 대학원 오랜만에 그 면접 하는데 되게 떨리더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되게 자신감 있게 갔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뭐 이 정도 취미야 뭐. 아니 뭐 나도 옛날에 대학원 했었는데 뭐 이거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디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 명에 압도됐어. 제가 압도되고 그래도 좀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니까 더 압도됐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 근데 그 사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질문도 되게 날카롭게 하셔가지고 완전 쪼렙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잘 됐으니까 뭐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원래 쪽에 H 대학교에서 석사 쪽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연락이 가요. 추천을 해야지 거기 되거든요. 과정을 이쪽으로 연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하려고 하냐. 그래서 뭐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밥이나 먹으러 와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를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쪽은 노동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헌법 쪽 기본권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곁다리로 조금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아예 이번엔 노동법 쪽으로 하는 데 갔습니다. 노동법 쪽으로 하는데. 자,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크게 총 두 가지 체계로 좀 나누고 있죠.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1교시 때 보는 시험입니다. 1교시 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2교시 때 보는 시험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일단 관련된 법조문이 다르죠. 그리고 글씨도 달라. 그리고 1교시, 2교시 때 보는 것도 다르고. 그죠? 근데 자, 암기가 아닙니다. 법은. 특히 우리 이 노동법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관계법이 맞아요. 노동법이랑 명칭은 없어요. 아셨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이런 거 여기 법전에 있는 거 합쳐서 노동관계법률인데 노동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문 이 법 중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왜? 어차피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두 개예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 절차법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행정이야, 행정 지금. 여러분 행정쟁송은 절차법입니다. 행정쟁송 판례를 똑같이 막 이만큼 암기하고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거의 못 볼걸요? 행정쟁송은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론을 가지고 사례에 적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판례도 한 두세 줄에 그런 판례들을 암기해서 하죠. 왜?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딱딱딱. 그죠? 근데 그 절차의 대상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재결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원처분을 봐야 되는지, 봤더니 이게 재결인지 원처분인지 이런 거. 그런 거. 실체법은 뭐냐면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판단이 안 쓰는 거. 그게 실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법 같은 거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딱 띄워놔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앞에 오늘 춥잖아요. 그러니까 눈 왔고 얼었으니까 눈을 쓰려고 막 이렇게 쓸어줬어. 근로자인가? 얼핏 보면 근로자일 수 있죠. 회사 옷 입고 막 쓸고 있으면. 근데 가만히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 회사 직원 아니고요. 이거 우리 아들 옷인데 그냥 내가 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근로자인가?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게끔 하려면 결국에 실체법은 요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례는 뭐냐면 여러분 판결의 예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보자고요. 판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 그죠?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이 만들죠. 그것도 몇 번이나 해서? 3번이나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그죠?
그럼 그분들이 법을 두고 일단, 그죠? 이 사람들 둘 사이에 있는 사실관계를 본 다음에 아, 내가 봤을 땐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판결문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판례 안에 꼭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 법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사실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해석을 잘 보세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고 법 판례가 그렇대. 그게 아니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얘가 기준입니다. 법을 기준인데 이 사실관계를 내가 이 법 적용을 시킬 때 어떠한 요건을 붙이겠다. 그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갖춰야 한다. 라는 게 이거라고. 법에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왜 법 규정을 보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라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법 규정을 보면 결국에 이 판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관계에서 요건 하나하나를 다 종합했더니 이거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거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라고요. 아셨죠? 판례는 법 사실관계를 몇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요 법 해석 범위 안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판례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판례 암기하면 좋지. 내가 암기력이 되게 뛰어나. 그냥 보면 다 외워. 그럼 좋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아. 얘도 사실관계 결국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야.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개별적 근로관계고 사람하고 노동조합하고 회사의 일이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트러블이. 해석 근거에 있어서 뭔가 다툼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그럼 결국에 얘도 글이에요. 누가 쓴 글? 판사가 쓴 글. 어떻게? 너네 둘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거. 그럼 얘는 무조건 논리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논리를. 그거 아니고 두 문자 따가지고 팍! 그러면 한 글자씩 빼먹어. 그리고 잘못된 문구가 나가고. 이해를 먼저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답안에서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이해가 완벽히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표시주의, 보여줘야 채점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흐름에 뭐 얘네가 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써주는 것도 중요해요. 디테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판례는 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두 문자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요 파란색 책은 다 판례 원문입니다. 제가 각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읽어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판례는 다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다?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일기는 이 판례를 먼저 이해하고 기준에 대한 날카로움을 먼저 갖추기보다는 기준이 1, 2, 3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가져와도 충분해. 아셨죠? 대신 2기 때는 엄청 날카로워져야죠. 3기 때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똑같이까지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좀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수험생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똑같이 암기하는 친구랑 요 이해를 해가지고 암기하는 친구하고 답안지 보면 차이 확 납니다. 똑같이 암기하는 친구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답안지 때 목차에. 근데 합격은 하겠지. 근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60점. 근데 흐름이 좋고 거기에 이거 플러스까지 되면 6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그래요. 똑같이 썼거든? 똑같은 선생님 듣고 똑같은 교재를 보고 똑같이 공부를 했어. 흑서리도 똑같고. 근데 얘는 63점, 난 60점인 이유는 요 흐름입니다. 교수님들은 흐름을 좀 봐요. 왜? 흐름을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분석하고 평석을 쓰시는 분들이 교수님이잖아요. 훨씬 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또 공부를 할 건데 판례는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만드는 문제야. 글이야. 그럼 절대 어렵지 않다고요. 혹 할 필요 없어. 아셨죠? 그거.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보시면 자, 개별적 근로관계는 일단 뭐냐면 단어에서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에서 유출을 어떻게 해요? 개별. 1대1. 개별적 근로관계 1대1입니다. 주인공이 딱 2명 나와요. 그러니까 간편해요. 그래서 두 명밖에 안 나와 주인공이. 누가? 사용자하고 근로자. 딱 2명 나옵니다. 딱 2명 나와요.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나 일을 할 테니 돈을 달라. 사용자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럼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는 근로 받고 쌩 까면 돼요? 안 돼. 임금을 지급하는 거고. 이게 제일 큰 테두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로를 하는데 사용자가 너 3년 안에 그만두면 내가 너한테 1억을 물릴 거야. 이런 거. 강제 근로 금지. 또 법에 봤더니 위양 예정 금지 이런 게 있어. 그죠? 임금. 봤더니 어쩔 때는 평균 임금이라고 어쩔 때는 통상 임금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용자가 야, 일 너무 못하네. 너 나가. 했더니 얘가 나갈 때는 뭐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이 서면으로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돼. 이런 게 있어. 그게 해고. 둘 사이에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근로관계, 이걸 근로관계라고 해요. 근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판결로 만들어놓은 판례들, 그걸 공부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요 둘 사이에 발생된 문제에 국한돼요. 아셨죠? 뭐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왜? 어차피 둘 사이의 문제잖아. 그죠? 그렇게. 요건 요거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냐면 큰 틀에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사용자 쟤는 일이고 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용자라고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누구야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에요. 얘도 혼자가 아닌데 나도 혼자가 아니지. 그래서 야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노동조합입니다. 사용자하고 근로자는 서로 근로 제공하고 임금 받고 하면 끝나요. 1대1 교환이야. 근데 얘는 1대1 교환이 될 수 없는 구조죠. 노동조합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회사 대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저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을 협상하려고 얘기를 하겠지. 혼자 얘기하는 게 힘드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장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르르 다 가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때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막 맨날 막 30명이 우르르 교무실 가면 좋아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야, 너네 대표 하나 뽑아와. 그래서 노동조합도 대표 뽑고 그리고 얘네들 모여서 회의해야 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얘네 관련해가지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결국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노동조합은. 누가 모여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결국엔 근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졌는데 니네들만 이렇게 뭐 두서도 없이 얘기할 거야? 두서없이 얘기하자 이거야. 그게 뭐예요? 교섭. 단체로 하니까 단체 교섭.
아셨죠? 교섭으로 해가지고 얘기돼서 만들어진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두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양쪽 다 모여서 도장도 찍고 사진도 한 방 받고 문서로 남겨놓자. 그게 뭐다? 단체로 하는 협약. 순탄하면 여러분 집단적 노사관계는 순탄하면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교섭해라. 복수노조네 교섭창고 다니라 해라. 네, 순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판례가 발생한 겁니다.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죠? 교섭하다가 뭐예요? 난 안 해. 박차고 일어납니다. 난 안 해.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어떻게? 물건 다 때려 부시고 막 불 지르고 그랬어. 그거 관련해서 뭐 쟁의행위. 근데 그게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냐 이런 거 볼 거고요. 협약 관련해서 협약 체결했는데 분명히 협약 체결해가지고 완성된 협약본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임금을 1시간에 1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시간급을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야 다음날 이거 다시 합시다. 협상. 이거 뭐라고 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평화 의무라고 하죠. 이미 정해진 거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유효기간 3년까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사용자가 그래 니네 이렇게 해 봐주면 상관없는데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얘가 신복을 심어가지고 노동조합에 단체 교섭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연설회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인사평가에 꼭 반영할 겁니다. 안 좋게 이렇게. 그럼 뭐야? 지배개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좀 달라요. 둘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되고 가져오는 법률 근거도 좀 다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어디서 가져와요? 둘 다 헌법에서 가져오는데 얘는 헌법 33조에서 가져옵니다. 답안지에 쓸 일 없어요. 아셨죠? 헌법 33조에는 모일 권리,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그리고 쟁행위처럼 단체 행동할 단체 행동권. 요거 세 개에 대한 걸 뭐라고 한다?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33조만 가지고는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죠? 그거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게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헌법 32조에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가져온 거. 그래서 1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건 아니죠. 여기 구성원한테 미칠 거 아니야. 이 구성원이 누구예요? 조합원.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입니다. 그럼 계약할 때 이 근로자 있었어? 일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고 있는 겁니까? 제3자한테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3자 효입니다. 아셨죠? 똑같아요. 노동자 사용자 했지만 어쨌든 국가 쪽에서 보호를 해준다. 그런 게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요거 보세요. 요거 뒤에 나올 건데 이해 안 될까 봐. 제3자 효. 다른 말로 하면 요게 규범적 효력인 거고 양 당사자, 계약 양 당사자끼리 발생되는 효력 이게 뭐다? 이게 채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잠깐만 언급만. 그래서 제3자 효라고 하면 계약 양 당사자 말고 다른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2페이지 보세요. 주체. 노동상권의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그지? 길 가다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잡아가지고 우리 노동조합 만드시다. 어디서 빠꾸나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빠꾸나요. 그죠? 반려사유로. 공무원 노동상권의 제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하시는 분들은 좀 나오죠. 이 문제가. 6급. 근데 2차는 안 나와. 왜? 공무원 노조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에는 나오지 않는다. 단결권 보시면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하는 것 플러스 가입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조직하는 것 플러스
가입하는 거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부당노동행위에서 유니온샵 같은 거 보면 가입할 권리를 억제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그거 가능하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성질 보시면 역시 단결권은 역사적으로 근로자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단결할 자유, 이게 뭐예요? 나 뭉칠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 이게 뭐다? 유니온샵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아, 나 그 노조 싫은데요. 나 작은 노조 가입하면 안 돼요? 이런 거야. 아셨죠? 그걸 소극적 단결권, 뭐 단결하지 않을 권리,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섭권 보시면 근로자 그 단결 채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고, 넓게는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협약 체결로 할 권리도 가진다. 성질 보시면 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 및 단체의 본질적 활동인 단체 교섭권에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아까 우리 노동상권 봤을 때 뭐뭐 있었어요? 단결, 교섭, 행동권밖에 없었습니다. 협약 체결권은 없었어요. 웃기잖아, 근데. 그죠? 뭐 무슨 말이냐면, 교섭, 행동, 교섭하면 당연히 협약 체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섭만 하고, 야, 협약 체결 내가 권한이 없어서 못하겠다. 안녕?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동 나 여기 집에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약하시죠. 근데 제가 계약을 못해요. 뭐야 너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다? 교섭권 안에 협약 체결권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만들어준 거고, 행동권 보시면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쟁행위를 할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면책 부여 효과로서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이 면책된다. 이건 아예 법조항에 있습니다. 노조법 관련해서 3조, 4조의 2조 민사면책, 형사면책. 민사면책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올해 작년에 현대자동차 그거 때문에. 넘어가시면 4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보셔야 돼요. 노동관행. 노동관행이 뭘까? 보시면 관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혀 안 들어보다가 관습법, 관행 이걸 들어봤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판결 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뭐라고 하냐? 관습법상 서울이 행정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란이 됐겠지. 그래서 헌법재판소 어떻게? 관행, 관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원래 한양, 서울 수도로 알고 있지 않았냐 이거지. 그러면 행정수도는 서울이라고 봐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 법에는 없어. 근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행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뭐다? 행정수도 이전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엔 똑같아. 법에는 없어.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 회사에서는 생일날 휴가를 줬습니다. 유급으로. 생일날 휴가를 줬어요. 유급으로. 연차 유급휴가 말고 플러스 하나. 우리가 그래. 우리가 좋죠. 합격하면 우리 쪽에 와야겠지. 그죠? 이번에도 한 분 제가 뽑았는데 한 50명 지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창피했던 게, 제가 옛날에 또 유튜브 찍은 게 하나 있거든. 그걸 다 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봤다고 하는데 우와! 같이 면접 보는 노무사님이 같이 찍었거든요. 저한테 나가면 그 노무사님이, 제가 오래됐으니까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제가 그러니까 안 찍자고 했잖아요. 왜 찍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게 조회수가 300도 안 나와. 근데 그걸 다 보고 오셨더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찾아서. 근데 어떻게 찾았지? 하여튼 제가 광고 찍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봤더라고. 그 제가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생일날 휴가를 줘. 우리 1차 공부해보셨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작년에 공부해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연기 때부터 공부해보셨던 분들은 연차 유급 휴가 말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근로자한테 주는 휴가가 있나요? 생각 딱 해봐. 있었으면 좋겠는데는 안 돼. 있냐고. 없습니다. 없어요. 병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말고는 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디에? 법에. 똑같네. 연차 유급 휴가 아니고 생일 휴가를 하며. 생일 휴가.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50년 됐어. 50년 전통이야. 옛날부터 이 생일을 휴가로 쳐서 줬어요. 그러면 이거 관행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야 이거 법도 아니고 행정수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행정수도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다 서울을 수도로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수도 어디야? 서울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쨌든 회사 상황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일단 뭐야? 법에도 없어. 근데 관행상 인정해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안 준 거 가지고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차 유급 휴가를 다 줬어. 우리 직원들한테. 근데 이 친구가 생일 휴가 자기만 못 받았다고 나를 차별 시정하고 임금체불 연차 휴가 안 주면 뭐 어떻게 해요? 돈 줘야 되잖아. 그 임금체불로 걸었어. 그죠? 아니 법이 없는데. 관행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겠네. 그죠? 그 뭐예요? 일단 1번. 쉽게 생각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 생일날 휴가 주는 게 법이랑 다를 게 없는 경우입니다. 법적 주범성이 있는 경우. 거의 뭐 그냥 다 야, 이거 당연히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 그게 뭐? 우리 회사의 제도로 사실상 확립이 되어 있는 경우. 어때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지켜야겠지.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거 노동관행 4페이지 문제의 소재 보시면 법이 아니면서도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하며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소재 만약에 노동관행이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법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 줘야 돼. 노동관행은 법은 아니에요. 오케이? 법이 아니다.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한다. 통용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거야. 우리 한 번도 이거 운영 안 한 적 없다. 그대로. 근데 뭐다? 그게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를 뭐다? 노동만 붙인 거예요. 노동 현장이니까. 그래서 노동 관행이다. 이러한 노동 관행이 결국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법원에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노마자 2번 판례 요거는 형광벤치고 요거는 암기합시다. 요거는 여기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근데 우리가 전적 파트 가면 관행에 의한 전적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요 판례가 꼭 나와야 돼. 노마자 2번 판례 태도 4페이지에 노마자 2번 판례 태도는 형광벤치시고. 자 볼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기업 내부, 기업에서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사업주하고 계약한 적이 없어 이 내용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없어. 그럼 뭐다? 이 관행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보려면 결국엔 이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셨죠? 생일날 휴가 근로계약 내용에 안 써져 있지만 이거 근로계약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근로조건으로. 그러려면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뭐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돼야 됩니다. 법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 뭐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규범 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어떤 말인지 알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거의 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뭐예요? 행정구도 서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승인해줬잖아. 그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다 기업 내부에 아무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 가진 사람 없어. 그리고 이미 사실상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어. 그 정도의 어떤 규범 의식에 지지를 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포섭해 주면 됩니다. 밑에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노동 관행은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전적하고 조금 엮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전적하고. 5페이지 보세요. 법원의 경합. 법원의 경합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30회 때는 30회 때. 얘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 계속 뵀던 분이 다 계시긴 하는데 뭔가 약간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흐름을 좀 잃은 느낌이 있네. 제가 어색하지?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네. 이러고 해야 되나? 제가 안 떠는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학원은 첫날 좀 떨더라고. 제가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 이라크 축구는 봤는데 강인이 형 편파 판정 받는 거 보고 쌍욕하다가 잤습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보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알려줄게 어떤 상황인지. 어쨌든 오랜만에 강의 이렇게 또 하니까 12월 달에 한 달 쉬었잖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색다르네. 근데 제가 다른 강의는 잘 안 떨어요. 요즘에 이거 강의 들어오고 나서 그 강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체 강의가 뭐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봤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업체 강의 엄청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 제가 한 3일 동안 거기 호텔 잡아줘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노동법을 이거 다 마스터 해줘야 되는데. 근데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갔어요. 택시비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가고 호텔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잖아. 거기 가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업무야 전화로 다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와 거기 한 160명 이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쪽이었는데 하나도 안 떨렸어. 거기는. 근데 이렇게 이번에 제가 사회보호법 개강을 했잖아요. 거기도 떨리더라고 내가. 오늘 좀 떨리네. 오늘은 그래도 다 봤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떨리네. 좋은 겁니다. 제가 긴장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뭐 대법원 이런 거, 고등법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법원은 여기서 뭐예요?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이야. 아셨죠?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판례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이거 근거로 판단하고 여러분도 문제 풀잖아.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 써놓을게요 그냥.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이 근거긴 합니다. 1번이 법이죠. 1번이 법. 이렇게 보면 돼.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 해가지고 우리 근로기준법 있고 그리고 너랑 나랑 썼던 근로계약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만든 취업규칙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밑에 뭐 단체 협약도 만든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이 네 가지가 다 얘기가 다르면 법에는 1시간에 9,860원이죠. 9,860원을 주라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은 10,000원 주라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은 12,000원 주라고 되어 있고
단체 회박은 9,900원을 주라고 되어 있어. 뭘 적용시켜야 됩니까? 애매하네. 그죠? 똑같은 내가 1시간을 일하는데 어디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맞는데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엔 이거 하나 적용될 거 아니야. 숨겨져 있는 건 뭐다? 순서가 있을 거다. 어떤 순서? 적용 순서. 아셨죠? 적용 순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일반 법적인, 결국엔 법원도 법관이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원칙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원끼리 상호간에 충돌을 했을 때 원칙은 뭐냐면 이건 알아두셔야지.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오케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똑같겠죠. 뭐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런 거 있으면 원래는 뭐다? 취업규칙이 1번이고 이렇게 두 개 붙으면 근로기준법이 1번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럼 상위법이 뭔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바꾸기 어려운 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위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거는 바꾸기 쉽죠? 한 명하고만 동의하면 되니까. 얘는 노동조합하고 다시 해야 되고 얘는 어쨌든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있어야 되고 얘는 뭐야? 국회의원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법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같은 법원. 2023년에 근로계약한 거랑 2024년에 근로계약한 거랑 같은 법원이죠. 그럼 결국엔 뭐다? 24년이니까 24년이 적용이 되겠지. 그래서 같은 법원일 때 동일 법원이라고 할게요. 이해 차원에서. 이거는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더. 그냥 때려서 사람을 이렇게 빵. 그 형법에 보니까 경찰서 갔더니 그냥 때렸어요? 네.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일반 폭행이야. 근데 가만히 내가 맞은 놈이 생각해요.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뭐야? 맞은 사람은 기억을 잘해. 저 새끼 이거 두고 때렸는데요? 이거 두고 때렸어요? 이거 쇠로 된 거 아니에요? 맞대. 그거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갑자기 특수폭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 나올 확률은 없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왜냐하면 가중된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죠?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와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거, 뒤에 만들어진 거 적용되고 조금 더 특별하게 봐주는 거 적용되는 거 오케이. 근로기준법도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에요. 왜? 여러분들 1대1 계약하는 거는 민법에 있어요. 고용계약. 당사자 자유합의하에. 그죠? 근로기준법에 9,860원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근로자하고 합의가 됐어. 얘가 그렇게 한대. 저는 일을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임금 포기하겠습니다. 저 밥값만 주세요. 그래? 아니야. 우리는 법을 지키는데. 아니요. 제가 그 법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하고 했다고. 가능해. 뭘로는? 민법으로는. 근데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 동일한 법원이면 민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왜? 민법상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줘라. 그 금액이 9,860원이야. 그러니까 9,860원은 줘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거 특별법이라고 보는 거지. 아셨죠? 신법은 아니냐. 그죠? 우리 시험 문제 여기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저거 잠깐 생각해 보자고. 지금. 그죠? 요거. 법은 어차피 지키는 거니까 필요 없고 얘는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왜? 얘는 바뀔 일이 없잖아.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만 볼까? 일단 단체 협약은 살짝 지우고. 뭐가 바꾸기 어려워요? 취업규칙이 바꾸기 어려워. 근로계약에서 12,000원 정했어요. 요게 23년 12월 31일까지 쭉 가고 있다가 난 정규직입니다. 24년에도 이 계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취업규칙을 바꿨어. 어떻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노동조합이 오케이 해줬어요. 얘를 24년 1월부터 적용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12,000원에서 10,000원을. 그죠? 그러면 취업규칙이 훨씬 바꾸기 어렵죠? 그러면 얘가 상위법이네. 이거는 이해하죠? 얘가 상위법이야. 얘가 하위법이라고 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하. 그럼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그죠? 그렇게 깔끔하게 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때요? 이 상황.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뭐야 2,000원은 좀 작아? 2,000원쯤이야. 내가 이거 수긍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걸 좀 올려볼까? 근로계약상 나는 5만 원에 들었어. 시간당. 근데 이 씨끼들이 바꿨습니다. 10,000원으로. 여러분이 원래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가는데 10,000원으로 바꾸니까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200 가져가요. 나 자동차 리스비만 해도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기분 나쁘지 않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노동 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아까 뭐야? 너무 앉혀놓고 아유 사장님 저는 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못하겠죠? 이유가 뭘까?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근로조건과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굳이 상위법이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이 유리한 조건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임금 삭감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뭐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예외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한다? 유리한 조건이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규에 있으면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 유리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답안지 쓰실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쓰는 건 다 쓰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다. 뭐의 예외예요? 이거의 예외야. 빼먹으면 절대 안 돼. 답안지 쓰실 때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외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었을 때 근로계약이 워낙 유리한데 왜 내가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아야 되냐? 상식적으로는 내가 당연히 근로계약이 유리하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판례가 나오죠. 그 판례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고요. 판례에서는 주로 뭘 봤어요? 근로기준법 제4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어쨌든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근로기준법 자체가 뭐다?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면 최저 기준도 중요하지만 뭐다? 유리하게 정한 기준도 중요하다. 단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통해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다? 근로계약 4조 기반으로 다시 해석해봐라. 결국에 뭐다? 이거 됐으니까 얘 따로 불러서 10,000원으로 다시 합의해라. 이겁니다. 다시 합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거는 그냥 뭐 잊어도 돼. 제가 봤을 땐. 단체협약하고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랑 단체협약으로 9,860원으로 정해졌어요. 9,86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은 뭐예요? 단체협약이지. 얘 바꾸기 더 어려워요. 얘는 과반수도 아니야. 노동조합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노동조합 뭐야? 가하고 조합은 설득시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9,860원이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인데 봤더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네. 그러면 뭐다? 하위 기본이 유리하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깔끔하지.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협약자치 원칙이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만 두세요. 뒤에서 볼 거야. 단체협약이라고 하면 법에서 보호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아까 헌법 33조 기반으로 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테니까 니네가 안에서 한번 해봐. 하고 싶은 거. 대신 법 위반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아세요? 지방자치정치 아세요? 예전에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했어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계신 분 있잖아. 이재명 대표인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성남시장 했을 때 분당을 만들었잖아. 분당을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중앙정부에서 야 분당 돈 많이 버네. 돈 내놔. 했더니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걷어서 우리가 만드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다? 그게 자치야. 비슷한 겁니다.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돈 많이 걷어가지고 본인 자치구에 더 만들어준 거 못 뺏는다고 중앙정부가. 그죠? 법 위반은 아니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노동상권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위반은 없어. 근데 그럼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든 말든 뭐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게 단체협약, 노사협약 자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신 법 위반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면 협약 자치 원칙상 지들이 법 위반 안 하고 뭐예요? 근로기준법 위반 안 하고 9,860원으로 정하면 뭐예요? 이거 니네 지자체에서 한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니네 단체가 했으니까 뭐 지켜.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안 돼도 될 것 같아. 뭐 현재 합리성이 결한 경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왜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어쩔 때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됐다가 어쩔 때는 왜 적용 안 되는 거야? 왜? 원칙은 뭐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협약자치 원칙상 너무 강력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다? 하위규범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 왜? 그럼 단체협약 하나만 하네. 그죠? 노동상권 보장해 주려고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 지키는 선에서 니네 자율성 보장해 준 거잖아요. 그지? 그죠? 잘 운영되라고 보장해 준 거야. 니네들이 막 국가가 만약에 개입할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막 파업을 해. 소비자들이 차를 못 받아서 힘들어해. 그럼 국가가 개입해서 야 파업 그만해. 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아까 노동상권 무슨 성격이 있었어요? 자유권적 성격이 있었잖아. 헌법상 보장권이 있다고요. 그거 보장해 주려고 보장해 준 거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정당성 갖춘 쟁행위 해도 된다고요. 그죠? 대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돼. 그걸 협약자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약자치 원칙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정했는데 근로계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이거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 있으나 마나네. 그죠? 노동조합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뭐? 단체협약 하나만 하죠. 어차피 적용 안 할 건데 뭐. 그죠?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원칙으로 보는 겁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판례가 말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실래나? 우리 아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될 스탠스가 있었습니다. 뭐였어? 법 규정 자체에 이미 단체 협약은 뭐예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따 볼 건데. 취업 규칙은 94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미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따 볼 거예요. 미달. 미달이란 뜻은 뭐예요? 네, 순풍상 보니까 같은 세대 아니지? 아, 같은 세대 아니지? 참, 같은 세대 아닙니다. 순풍상 보니까 미달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달은 뭐냐면 밑이야. 그죠? 내가 더 주면, 내가 더 위면 미달입니까? 10,000원 주랬어. 9,000원 주면 미달이죠. 11,000원 주면 미달이에요? 11,000원 주면 미달이야? 미달이 아니야. 5만 원 주면 미달 아니라고. 위반이 아니에요. 취업규칙 위반이 아예. 5만 원 주는 게. 근데 단체 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조에 노조법 33조 이제 볼 거예요.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은 뭐냐면 단체 협약에서 9,860원 주라고 했으면 9,700원 주면 위반이죠. 9,900원 주면 위반이에요? 위반이잖아. 많이 줘도 위반이잖아. 지금 여긴 딱 이거 줘야 된다고요. 9,860원.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얘는 법상 하위 규범이 유리하다고 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 유리 조건이 적용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셨죠? 판례가 말한 건 그것만 말했지만 법상 안 돼요. 왜? 94조에선 미달, 33조에도 위반 그런 논리도 있던데 오타다. 오탈까? 오타겠냐고. 결국엔 뭐예요? 판례가 해석할 때 이거 기준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 협약자치 원칙도 봐줘라. 현저히 합리성이 결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게 현저히 합리성이 결한다는 게 뭐냐면 법 위반 사항은 없지 않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보다 논의 자체가 얘는 안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뭐 안 나왔어요 아직? 얘 안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판례는 당연히 쓰는 거고 요거 굉장히 강조해서 잘 써주면 엄청 좋은 답안 됩니다. 왜? 이미 우리 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가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니까. 아셨죠? 아셨죠? 그거.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거 한 번씩 쭉 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